안녕하세요. 김관식입니다. 이번에 재외교포 남미와 아프리카를 맡게 된 김관식과 인사해. 지은아, 인사하라고. 잘했어. 저희가 카페에서 같이 조사도 했는데 음, 뭔가 부족한 것 같아서 이렇게 더 귀에 쏙쏙 들어올 수 있게 영상과 함께 준비해봤습니다. 많이 시간 핑계로 같이 준비 못한 지은이에게 먼저 사과드리고요. 저희가 조사한 내용 지금부터 발표해드리겠습니다. 아프리카부터 시작해볼까요? 남아공과 알제리, 가나, 나이지리아 순서입니다. 많은 순서대로 나열했는데 남아공은 4,186명, 알제리는 1,181명, 가나는 800여 명, 나이지리아는 692명이라고 합니다. 아마 숫자는 지금도 계속 변하고 있을 거예요. 지금도 전쟁으로 인해서 이주민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기 때문이에요. 정말 가슴 아픈 현실이죠. 현재 아프리카 지역의 한인들은 의료봉사나 경제원조 그리고 건설업을 위해 아프리카로 넘어간 인적 자원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고 해요. 이 외에는 선교사나 태권도 사범, 기업 진출을 통한 주재 상사원 등이 이 지역에 들어와 한인 사회를 형성했다고 합니다. 또한 스페인령 라스팔마스는 우리나라 수산업의 전진기지로 전성기인 1975년에는 7천여 명의 선원이 일할 정도로 아주 번창한 곳이었다고 해요. 먼저 가나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가나에 사는 교포들은 대부분 테마시에 거주한다고 합니다. 아프리카 서부에 정착해서 주로 수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고 하네요. 지금은 중고차 가구 서비스업이 굉장히 많아졌다고 합니다. 다음은 나이지리아입니다. 1976년 수교를 전후해서 나이지리아의 터를 잡은 한인들은 대부분 은퇴하고 한국으로 돌아갔다고 해요. 1976년 넘어온 교포들은 현재 10명 정도밖에 없다고 해요. 하지만 최근에 삼성물산과 건설, LG 등이 진출해서 젊은 한인들이 많아졌다고 해요. 그래도 한 600여 명대로 생각하고 600여 명대로 되는 것 같습니다. 알제리는 정보를 찾기가 더 어려웠는데 대부분 현지에 진출한 건설 인력이 대부분이라고 하네요. 남아공과는 1992년 12월 1일 수교를 맺었는데 1994년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최초 흑인 대통령으로 취임하고 1995년 한국 방문 후 교류가 굉장히 많아졌다고 해요. 남아공에 대기업 지사들이 많아지고 기독교가 강한 국가여서 선교사들의 방문이 많았고 골프 강국이어서 골프 유학을 오는 학생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정보가 많이 없어서 89년 남아공에 이주하게 된 이필용 씨의 이야기를 들려줄까 합니다. 근데 이 이필용 씨의 이야기가 조금 오래된 기사예요. 그래도 좀 찾은 자료이기 때문에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남아공의 땅을 밟을 때는 89년 6월 4일 남아공에 대한 경제 제재가 풀리지 않아 한국인이라곤 손가락에 꼽을 정도로 적었던 시절이라고 하네요. 요하네스버그 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옷가지 든 가방, 여권, 그리고 남아공 정부가 발급한 병아리 감별사 노동허가서 한 장뿐이었다고 해요. 영어는 한마디도 못했다고 해요. 4년이 지나고 그는 남아공에서 가장 큰 양계 업체인 레인보우 농장의 선임 병아리 감별사가 되었다고 해요. 이필용 씨는 67년 경북 영천에서 태어났는데 많이 가난했다고 해요. 그래서 중학교를 졸업하고
경남 양산에 있는 목화실을 뽑는 옷감을 만드는 중소기업인 태창기업에 들어갔다고 해요. 야간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일도 하고 했지만 가난에선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이필용 씨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병아리 감별사가 되면은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말을 듣고 곧바로 학원을 다니고 1년 뒤에 89년 남아공에 취업을 하게 됐습니다. 남아공에 간다고 했을 땐 온통 만류하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해요. 돈도 좋지만 아프리카에 대한 인식이 위험하고 어떻게 그런 곳에서 살 수 있느냐는 얘기를 많이 들었다고 해요. 왜냐하면 백인들이 훨씬 더 많았고 그렇기 때문에 심한 인종차별이 굉장히 악명이 높기로 소문이 났다고 해요. 이 씨는 먼저 언어의 장벽과 불평등한 계약 조건에 부딪혔다고 하는데 어려움을 호소할 만한 것도 없었다고 해요. 그가 처음에 일하게 된 곳은 요하네스버그 남쪽에 있는 포체스트롬이란 도시였는데 막상 와보니까 한국에서 말한 조건과 많이 달라서 힘들었다고 해요. 백인 사장은 보수부터 관사의 크기까지 사사건건 다 차별했고 노동법상 보장된 휴가도 얻지 못했다고 해요. 이 씨는 남아공 백인들은 자기들이 세상에서 최고라고 생각하고 유색인은 사람 취급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 씨는 또 한국인에 대한 백인들의 인식이 좋지 않았다고 해요. 백인들은 한국인들은 돈만 조금만 줘도 가리지 않고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하네요. 그래도 이 씨는 몇 달이 지나서야 부당한 사실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1년 계약이 끝나자마자 보수를 3배로 올려달라고 요구를 했대요. 사장은 물론이고 다른 한국인들도 비웃었지만 결국 요구가 원한대로 관철됐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그의 능력이 뛰어났기 때문이죠. 1,100마리를 98% 정도의 적중률로 감별해내는데 굉장히 그 능력이 탁월했다고 합니다. 이 씨는 백인들에게 능력을 인정받아서 피고용자이지만 흑인들에게는 또 부담 없는 친구이기도 했다고 해요. 다행이죠. 다행입니다. 이 씨는 그래도 탁월한 능력 덕분에 좀 안정적인 남아공 생활을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아, 정보를 많이 찾으려고 해도 아프리카에 대한 정보들이 많이 있지 않았어요. 아프리카는 저희와 마찬가지로 식민 지배를 받던 나라여서 냉전 체제 후 나라가 어느 정도 안정을 찾고 경제 제재가 풀리고 나서 음, 많은 교류가 이어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와 아프리카 대륙은 강대국들에 의해 아픔을 겪은 나라라는 공통점이 있네요. 지금 사회에 전쟁을 통해 새로운 이민자가 발생하는 이 순간, 부디 우리의 인식이 더 높아져서 전쟁과 차별 등 이러한 장벽이 허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아프리카 자료는 여기까지고요. 많이 준비를 못하고 자료가 많이 없어서 너무 아쉬웠습니다. 자, 이제는 저희가 직접 말로 진행하게 될 거고요. 남미의 시작은 지은 양이 포문을 열겠습니다. 지은아, 할 수 있지? 자, 화이팅, 화이팅. 자, 우리 시작해보자.
with my darling to the Tennessee waltz, when an old friend I happened to see introduced her to my loved one, and while they were dancing, my friend stole my sweetheart from me. I remember the night and the Tennessee waltz. Now I know just how much I have lost. Yes, I lost my little darling the night they were playing the beautiful Tennessee waltz. I remember the night and the Tennessee waltz. Now I know just how much I have lost. Yes, I lost my little darling the night they were playing the beautiful tale.